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우리 투자자분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 저희가 2부에서 활짝 열었으니까 연 만큼 그 안에서 종목들 이야기부터 그 이슈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어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요약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 재봉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풍부한 유동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불안한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크게 조정 나왔습니다. 우하향 곡선 꾸준히 그리면서 오늘 2,33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으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하지만 화학과 IT 섹터에서는 매수세가 나오면서 171억대에서 매도 우위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매도세가 강하게 펼쳐지면서 7,600억대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은 1조 원 가까이 물량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역시 3주일 만에 85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842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 자세히 보시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들였습니다. IT 업종을 중심으로 장 막판에 매수세를 끌어올리면서 306억대 매수 우위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은 8거래일 연속 매도세 나오면서 1,600억대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환율 시장 보시죠. 네, 오늘 환율시장 위험자산 회피 심리 때문에 최근에 급락세를 되돌려서 1,165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역시 강보합권 0.28% 상승해서 4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피오 골드 토큰이 113%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면서 1,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TG 역시 18%가량의 급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8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에어드란이 13% 가까이 떨어지면서 177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은 각각 1%대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이제 수연 앵커님이 자세하게 또 브리핑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복귀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코너죠. 상 맞은 것처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부터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복귀를 해야 내일장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예의 주인공이죠.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사마알미늄, 나인테크, 나라 M&D, 줌인터넷까지 다양한 종목군들이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네, 익숙한 종목들도 보이네요. 특히 이주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사마알미늄 오늘 상한가에 안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지금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방송하고 계신데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현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일단 상한가에 안착을 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께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사마알미늄, 나인테크 이 두 가지 종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은 봐주시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나라 M&D랑 줌인터넷 제가 최충성 위원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두 가지 종목도 익숙한 종목들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나라 M&D도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눌림이 나오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양봉으로 딱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재료가 어느 정도 나오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해 두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좀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종목도 종목이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갈 종목들이 없다면 오늘 갔던 상승을 강하게 했던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수급이 자금이 이동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발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간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일단 살짝 흔든다고 하더라도 11,000원 정도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중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좀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주민터넷인데 일단 KB금융 관련해가지고 일단 합작 그런 뭐 재료가 나오면서 일단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저도 봤는데 상승을 했다가 쭉 밀렸다가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결국에 이제 상한가로 굉장히 강하게 좀 밀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뭐 한번 이렇게 밀고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지만 거의 이제 상한가에 뭐 점상한가 정도로 안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예측하기에는 한 5,500원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저 자리 이제 가면은 그 자리에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흔들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던 4가지 종목 중 2가지 종목이죠. 나라MND와 줌인터넷까지 최충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사마알미늄과 나인테크입니다.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한가 갔는데 오늘 또 이 현상에 도달을 해줬고 배터리에서 좀 호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되는 집안 어떻게 해도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제는 이제 테마로 올랐다가 오늘은 또 네. 테슬라 발주 확대가 나오면서 이 이슈로 이제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이 테슬라 무슨 연관이냐라고 본다면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알미늄 박과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엮어가지고 이렇게 관련 종목을 또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제 테마로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장중에 테슬라 CEO가 발표를 하면서 이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테슬라 종목은 시간에 그래서 5% 정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단발성 이슈라고 좀 보셔야 되고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를 바로 점으로 간 게 아니라 상당히 공방을 많이 벌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공방을 좀 벌이다가 오늘 좀 넘어갔는데 상한가에는 들어갔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경우는 내일 상승을 이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내일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원봉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내일 만약에 오늘 이제 테슬라 이 배터리 데이를 보면서 내일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장 흐름을 좀 보면서 같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런 종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도 나인테크인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테슬라 발주 확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가장 공을 들여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리튬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뉴스를 보시면 리튬 이온 2차 전지 공정 장비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주가가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테슬라 발주 확대와 맞물리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오늘 좀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도 바로 상한가에 진입한 게 아니고요. 장중 흐름을 보시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상당한 공방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역시 마찬가지인데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갭으로 상승을 하고 오늘 종가 이상으로 위쪽에서 종가를 형성돼 줘야지만 시세 흐름을 계속 좀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도 내일 시세가 꺾이거나 혹은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거래량이 동반된 상한가 기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자 상승이 나오면 종목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코스피 상승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코스피 상승 종목입니다. TCC 스틸 21% 넘게 올랐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13%, 알루코가 5.8%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에서 TCC 스틸과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알루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알루코 대신에 KEC라는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CC 스틸 먼저 한번 살펴주시죠. 예, TCC 스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테슬라 발주 확대와 관련돼서 상당폭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인상적으로 2차 전지에서 하는 역할 그런 부분은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쓰이는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실적을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계속 정체된 상태에서 사실 실적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2차 전지 섹터를 끼고 지금 현재 실적이 폭증하고 있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단발성 테마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테슬라 발주 확대에 관련된 종목은 대부분 바로 상한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장중에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되면서 공방을 벌이다가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싣고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장중 흐름을 보시면은 한번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눌렀다가 어떻게 보면 장 마지막에 또 상승폭을 조금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앞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과 좀 차별화되는 모습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선 상한가 종목들보다는 내일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역시 이 종목도 내일 장초반 흐름을 보면서 빠른 차익 실현 관점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 최근에 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M&A와 관련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몇 번 보여줬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사실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매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오늘 왜 이 종목이 그렇게 뛰었냐면 사실 이제 이 종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보시면 어떤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냐면 만약 하나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는데 중간에 법적인 소송이 걸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두산 그룹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두산에서 좀 안고 간다면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전에서도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이 이틀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급등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조금 눌려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급등하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9,960원 이 직전 고점은 돌파를 한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KC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오늘 상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인데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은 KC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을 좀 유지를 해왔는데 인적 분할에서 최근에 설립한 이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다
다각화해서 하고 있는데 전장 부품 쪽으로 관련된 부분, 전기차 및 수소차 자동차 에 따라서 저전력 부품의 수요가 확대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모노마식으로 엮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됐고 그러면서 역시 주가가 상승폭을 좀 줬는데 사실 연관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처럼 뭐 상한가 가거나 상한가 근처까지 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늘 5.8%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이 좀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선 종목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주고 눌림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내일 상승 탄력이 좀 약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익 매물이 일단 상당 부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신규로 접근하거나 혹은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좀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TCC 스틸과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KEC까지 여러분들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종목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코스닥 상승 종목입니다. KPM테크가 28% 상한가를 도달을 못했고요. 파워넷이 12% 올랐습니다. 삼진 L&D가 11% 상승했습니다. 네, KPM테크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게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개인적인 이슈가 또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휴머니젠 나스닥 상장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특징주와 엮어서 코스닥 상승 종목들 최충성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주시죠. 네, 일단 KPM테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힘을 잃었어요. 너무 많이. 조금은 힘이 잃었습니다. 일단은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조금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다가 상한가에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 한두 호가 정도만 올려주면 그냥 상한가 달성할 수 있는데 그 물량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강하게 가던 주가가 그렇게 달성하지 못한다면 힘이 빠져서 이제 전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대응을 하시면서 항상 기계적으로 물론 모든 물량을 다 가지고 가시면은 수익이 많이 나서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로 항상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원리에서 이제 보시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기대감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내일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다시 1,000원대 저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무도 뭐 의문을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좀 보시면 좋겠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특히 더더욱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파워넷인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오늘 뭐 테슬라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파워넷이랑 다음으로 살펴볼 삼진 L&D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은 뭐 상승을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많이 했는데 대장주에서는 조금 밀린 모습이지만 천천히 바닥권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내가 공략하는 걸 좀 좋아한다. 나는 끌어가면서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좀 모아가기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파워넷 관련해서는 뭐 알고 계신 분들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예전에 좀 좋아했던 종목인데 네. 일단은 지금은 뭐 박스권 밴드 안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뭐 7,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진 L&D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일단 테슬라 관련 이슈들로 오늘 움직였는데 일단 지금 추세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고 상승으로 조금 탄력이 붙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목표 구간에 4,000원짜리를 좀 넘겨주는지 시세가 조금 강하게 받쳐주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저 자리를 강하게 좀 뚫어올리지 못하면
왜냐하면 이제 대장주에서 조금은 밀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이게 대장주인지 아닌지를 조금 잘 분간하셔야 수익을 끌어갈 때는 끌어가고 끌지 못할 때는 내가 적정 구간에서 자르고 나오고 이걸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4,000원짜리를 돌파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대장주의 움직임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주가 만약에 갔다가 밀리게 되면 이런 후발주자들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조금 낙폭을 발생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짧게 눈치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상승했던 종목들 3가지 최충성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상승했던 종목들만 볼 수는 없죠. 코스피 하락했던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피 하락 종목들입니다. 신풍제약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신성 ENG, 한온 시스템까지 오늘 낙폭이 꽤나 컸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에서 이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제약 바이오주가 우리 시장이 흔들렸을 때 좀 버텨줬던 섹터군들인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 시장 밑도 끝도 없이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고 최충성 위원님께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좀 기대를 했던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개인적으로 좀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하나는 좀 잘 갈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생각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 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 일단은 뭐 기본적인 맥락에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강연회나 제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삼성이라는 딱지를 떼고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라면 정말 매수를 하실 것이냐라고 저는 매일 여쭤보거든요. 시가총액이 거의 50조에 육박하는 이런 기업이 영업이익 자체가 뭐 600억, 500억, 900억, 1000억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이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는 건 사실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특히 더더욱, 그리고 삼성이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데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 뭐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뭐 사고 파는 수요와 공급 자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뭐 경각심을 가지시거나 뭐 겁을 먹으시거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일단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뭐 최근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이고, 네. 셀트리온 뭐 임상을 하는데 왜 잘 가지 못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은 거꾸로 이제 뭐 최근에 제가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DPC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들 매수가 많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밑으로 하단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은 특히 신고가 달성 후에 눌림, 상승 눌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면 전고점에서 자르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거를 좀 반복하시면서 끌고 가셔야지 계속적으로 몇 날 며칠 몇 년을 보고 가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지원 전문가님께서도 의견이 이제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들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미래 가치에 비해서 일단 상장 때부터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불렀던 부분은 상당 부분 나왔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사실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가격대가 아니고 50만 원 아래에서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이제 2년이 안 되는 종목은 잘 이제 매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우리가 관점을 단기적인 이 관점에서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격대도 아니고, 이 종목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 삼성생명과 관련된 부분, 삼성물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지금 민주당에서 상정한 대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구조 속에서 주가 외 펀더멘탈적인 외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급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CMO 계약 체결한 것에 있어서도 신규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을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대하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이 CMO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을 모두 다 완공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이 전체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물량에서 50% 이상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높게 치는데 좀 전에 대신에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 기술적인 부분의 접근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우리 두 위원님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에서 하락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하락 종목들입니다. 에너토크, 에코마이스터, HLB 파워까지 오늘 낙폭이 컸던 코스닥 하락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오늘 17%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정말 길게 달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무슨 사인 같은 건가요, 위원님? 사실 뭐 이런 종목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제 9월 9일날 수요일날 급등했고 딱 그 급등한 만큼 다시 또 내려왔는데 급등했을 때도 공시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뭐 오늘 급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급락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급락한 종목이 많이 있을 건데 만약에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이 에너토크처럼 급락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 따라서 밀려 내려왔는지 혹은 정말 이 종목 자체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수급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한 13만 주 가까이 매도하면서 사실 급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이 13만 주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의 주체가 금융투자고 금융투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관에서 금융투자라고 HTS에 뜬다면 이 종목은 펀더멘탈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급락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유가 예를 들면 가능한데 이 에너토크처럼 오늘 매도 주체가 외국인이라면 이 종목은 테마가 끝났거나 혹은 펀더멘털상의 어떤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승 이유도 나오지 않고 하락 이유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뭐 매도 주체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부분에서 시장이 밀릴 때 프로그램 매도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실 종목은 에코마이스터인데요. 오늘 종목들 이름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네, 다 애자로 시작하네요. 에너토크, 에코마이스터, HLB 파워. 이 종목은 이제 테마로 상승했다가 테마가 끝났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는 건 아니지만 테마가 종결되면서 좀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남북 철도 관련 테마인데 그걸로 상승을 했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전 상승분에 대해서 오늘 하락을 했지만 완전하게 물량이 다 털리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반등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반등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 2,150원 정도 내외에서 청산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코스닥 하락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특별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이번 주에 강연을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드디어 이 만남이 성사가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네? 아, 지금 아신 거예요? 모르셨던 건 거. 아니고요. 네. 이제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 제가 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론 이야기보다는- 당연히 같이 하는 날짜에 하는 거 알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짝사랑일 뻔했어요. 위원님. 아, 다행히 또 두 분의 사랑이 이루어졌고요. 또 온라인 강연회라고, 언택트 강연회라고 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저희 두 위원님께서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언택트로 네. 강연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두 분의 케미가 정말 잘 맞아서 보고 싶다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또 온라인 강연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체크해 두셨다가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 맞은 것처럼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풍성한 추석상을 위한 슬기로운 주식 종목들이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졸고 계셨던 분들도 눈 번쩍 뜨시고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종목명을 공개하기 전에 지난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쌈박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충성 위원님의 지난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파이오링크랑 PC디렉트 이 순서인 것 같아요. 위원님 한 네. 종목씩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일단 파이어링크는 여행 가기였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오, 오늘 천천히. 잘 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끌고 가시면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여행 정도로 지금은 만족하실 수 있고 천천히 끌고 가시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해외 여행도 가실 수 있다라고 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만 원 정도까지는 네, 매수매도 반복 대응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산 모습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어느 정도 덜어내시면서 하단에서 다시 잡고 계속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가 16,500원이었는데 그걸 훌쩍 넘겼어요. 위원님 왜 이렇게 담담하게 오. 이야기하세요? 여행 어디 멀리 떠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국내 여행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밥 먹고 너무 잘 주식만 갔다. 하니까. 아, 주식 여행으로. 네. 다음 종목은요? 네, 일단 다음 종목은 PC 디렉트입니다. 아, 네. 일단은 전에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11,800원에서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일단 목표가 14,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13,000원 정도 조금 못 가는 구간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기존에 매수를 못 하셨다면 천천히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신 것도 괜찮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9,800원 정도 하단 121선 정도까지 좀 열어두시고 좀 폭넓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목표가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 여전히 14,000원 유효하고 뭐 조금 더 끌어가신다면은 16,000원, 17,0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인데도 불구하고 최충석 위원님께서 주셨던 종목이죠.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훌쩍 넘기는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장 리딩까지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런 장 이겨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이지환 위원님의 종목들 리뷰 타임 가져봐야겠죠. 먼저 삼성전자 말씀해 주신 날짜가 9월 초반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9월 8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가 57,000원이었는데 바로 그 주에 61,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뭐 워낙 잘 알고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 대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눌림목에서 일단 말씀드렸고 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기대치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저점률이 나오면서 5G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면서 후반부에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의 조정을 좀 잘 보시면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서 어제 뭐 애플이라든지 AMD 혹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질 때 이 유동성은 결국 성장주 쪽으로 가는데 IT 성장주 쪽으로 상당히 매겨 몰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업종 대표주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방어적인
일반적인 종목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번에 상승을 보면 웬만한 대형주에서는 상승폭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해가지고 목표가까지 좀 들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금융지주도 바로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지금 그대로 거의 그 가격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애초에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연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목,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시장의 상승 하락 한 몇 사이클을 견딜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나 수익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보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이제 이번 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 사실 뭐 거의 주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매수 가격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배당을 여력으로 보시고 정말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나금융지주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톡방 보니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내 계좌는 빨갛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자세한 리딩도 받아보시고 지금 같은 하락장 우리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견뎌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고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추석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구성할 네.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주제였잖아요. 네. 바로 최충성 위원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혹시 명절 음식 중에 즐겨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딱히 없습니다. 명절 음식 별로 안 좋아하세요? 먹긴 먹는데 네. 즐겨 먹는 거를 딱 물어보시니까 우리 이지연 의원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 명절 음식보다는 저희 집에서 항상 그 추석 때 명절 때 하는 게 사실 이제 LA 갈비나 이쪽으로 갈비. 오히려 그게 더 너무 명절 음식보다 더 맛있겠는데요? 맛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더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추석상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고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음식들 왜 예를 들면 LA 갈비 한 점 올릴 수 있는 걸 2점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싸요, 종목들. LA 갈비도. 비싸요. 정말 비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LA 갈비 살 수 있는 종목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의원님 오늘 종목 뭔가요? LA 갈비 말씀하시니까 LA 갈비는 아까 30만 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좀 걱정이 되네요. 그 정도는 벌어주셔야 돼요.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A-Pro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일단 A-Pro라는 종목이고 일단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요 고객도 LG 화학입니다.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나 차트상 괜찮고 지금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 오늘 종가 정도에서 진입하시면 좋겠고요. 42,900원 정도 진입하시고 목표 가격은 47,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손절 가격은 4만 원까지 조금 넉넉하게 끌어가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단으로 한번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고 모아가시고 뭐 중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추후에 좀 진입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시점은 나중에 제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갈비값 정도 벌어보자 하고서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위원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종목은 A-Pro였습니다. LA 갈비 한 점 먹을 수 있는 거 2점 먹을 수 있도록 이 종목으로 단기 스윙 관점으로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47,000원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저희 슬기로운 주식생활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AS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지연 위원님의 종목 바로 들어봐야겠죠. 바로 그 5G 관련주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종목, 맞습니다. KMW입니다. 제가 이제 왜 KMW를 가지고 나왔냐면
사실 시장이 지금 이제 상승과 조정을 좀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이 조정을 겪고 난 뒤에 항상 가장 먼저 상승이 이루어지는 섹터가 5G였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G가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 하반기 정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7월 달에도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 나올 때 KMW가 가장 먼저 상승을 좀 했고요. 8월 달에 반등 나올 때도 역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조정 이후에 지금도 지금 우리 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잖아요. 조정 이후에 또 바로 상승이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섹터가 제가 볼 때는 5G고요. 가장 큰 이유가 5G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삼성이 수주했다는 부분 때문에 좀 급등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 그거는 일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발주가 서서히 들어오는 데가 뭐 일본, 중국, 인도, 호주, 프랑스 몇 개국에 걸쳐서 지금 이제 발주가 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발주가 대부분 다 지금 하반기로 미뤄졌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미뤄진 발주가 9월, 10월, 11월부터 거치면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5G는 계속해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조정 구간에서 아마 반등이 나올 때도 좀 강할 것이다. 다만 제가 왜 KMW를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5G가 어디에 발주가 나오냐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갈리고 종목 간 등락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KMW는 뭐 삼성전자나 에릭슨이나 노키아나 골고루 지금 매출처가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수주가 나왔을 때도 상승을 하고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발주가 나왔을 때도 또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는 5G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76,9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76,0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2만 원까지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MW가 바로 이지환 위원님의 종목이었습니다. 5G 관련도 있지만 또 디지털 수혜까지 얻을 수 있는 성장성이 다분한 이 종목,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좀 길게 잡아드렸고요. 매수는 지금 진입해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위원님들의 풍성한 추석상을 위한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뭐 LA 갈비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추석에 추석상을 차리게 됐든 아니면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먹게 됐든 좀 좋은 이런 음식들을 내놓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골라오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슬기로운 주식 생활에서 종목을 공개를 했다면 내일 시장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러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장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다. 추석 전까지는 그냥 휴대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닫고 보지 말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충성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 텐데요. 위원님 늘 약간 시장을 향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향해서 쓴소리 해주시잖아요. 부정적인 네. 그런 좀 시점을 또 잘 챙겨 드리니까. 그렇죠. 그럼 대신 대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여기는 채찍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일장을 최찍이네요. 최채찍이요? 네, 최찍이네요. 마음에 드세요 별명? 네, 바로 시장 리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채찍을 지르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자체는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 유럽 증시를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반드시 뭐 상승을 한다, 반드시 낙폭이 줄여주는 모습이 나온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시장 상황은 그때그때 외국인들 수급, 지금은 시장 자체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현금 확보 전략을 한다던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한다던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리하게 매매 대응은 하지 말자. 뭐 이거를 지금 당장 내가 손실이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가 사실상 떠 있는 것들은 손실로 정의가 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종목에 문제가 없다면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뭐 그와 더불어서 세력들이 매집을 더더욱 잘해왔다면 뭐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반대편에서 세력들의 입장이라면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지금 수급을 어떻게 조절을 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내일은 내일 그냥 흐름에 맞춰서 조금 따라가자라고 천천히 좀 관망하자라고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센 채찍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내일 시장은 내일 시장에서 좀 흐름을 맡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지환 전문가님의 내일 시장 대응 방법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위원님은 굳이 당근 고르자면 주셔야죠. 당근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당근을 좀 드리기가 어려우시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 뭐 사실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요? 오랫동안 시장에 있어 보면 이런 걸 좀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네. 사실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는 계속해서 악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장의 특징이 뭐냐면 펀더멘털의 기초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간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악재가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악재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가요? 1,400부터 우리 시장이 지금 2,400까지 와버렸잖아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수많은 악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나오는 악재가 유동성을 누를 만한 악재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조정이고 누를 만한 악재가 된다면 하락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나와 있는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나면 저는 아마 내일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 만약에 이 부분이 유럽에서 2차 팬데믹과 관련된 부분에 계속해서 잡음이 나온다면 조금은 중기 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낙폭은 한 8%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의 조정을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러면 너무 우리가 시장을 겁낼 필요는 없지만 단기 조정이냐 중기 조정에 따라서 좀 전에 최충수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지금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의 포트는 주식 50, 지금 현금 5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50이 시장이 두렵다기보다는 그 현금 50은 시장이 이제 변하게 되면 차기 주도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단기냐 중기냐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내가 시장에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 또 오래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급락 조정은 한 번씩 무조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지환 전문위원님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뭐 시장이 내일 급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좀 중기적인 조정으로 가든 여러분들의 시장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점을 체크하시고 만약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이지환 위원님과 장중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요. 다우존스와 나스닥, S&P가 지금 좀 혼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내일장 시장에 좀 어떻게 미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나스닥은 상당한 반등폭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0.7%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저점을 좀 잡고 거기서부터 지금 올라온 수치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가 매수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은 지난 8월달, 7월달, 8월달 급등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이야기했던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어제 시장이 밀릴 때도 불구하고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보신다면 반면에 이상 급등했다 급락했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굉장히 어렵게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 아직도 성장률 중심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네. 있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보시면은 시장 낙폭 대비로 해서 그런 IT 성장률들이 낙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내일장도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지환 의원님 말씀 빌려서 애플 같은 그런 종목들에는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시장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콜라보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주말에 온라인 강연회가 두 분의 합작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네.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온라인 강연회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저도 한데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실 건가요, 최충성 위원님? 왜 웃으시죠? 저는 채찍이죠. 여긴 채찍이고. 채찍. 여긴 채찍을 하면 이지환 전문가님은 당근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신 거예요, 지금?
단글 한번 아닙니다. 줘보려고요. 어, 제가 역시. 그 종목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이번에 네. 한번 좀 할까 생각. 오, 종목 주신다고 하니까 또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주말에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강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원 전문가님께서 지금은 포트 구성 현금 반, 또 종목 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했는데 최충성 의원님은 만약에 포트 안에 현금 비중이 지금 얼마나 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한 20-30%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이 좋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일장 흐름을 보고 현금 비중을 늘릴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덜어내고 손절을 했는데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 반등을 주는 그런 시장 상황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지금 현금 비중을 막 늘려야지라고 대응하시기보다는 내일장 정도 흐름 보고 그다음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지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점들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꽉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